이것도 좀 듣다 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진 건데 뭐 수능 최저의 기준을 뭐 완화하거나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수시 모집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취지를 살리자, 대중교육 과정의 취지를 살리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약간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좀 약간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측면의 그 핵심이 쉽게 말해서 나는 1등급인데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친구들 다른 반이나 같은 반이나 3등급인데 학생부가 뭐 어떤 되게 알차게 뭐 채워져 있어가지고 자소서나 면접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학생들이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나는 떨어지고 걔는 붙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반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한번 보는 그런 수능 때가 더 낫지 않았냐? 그게 더 공정해 이렇게 말하시는 또 부모님 세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뭐 비판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단순하게 사실은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수능이 1등급인 학생이 뭐 3등급인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능이 이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게 되면 1등급인 학생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심지어는 거의 같은 100분이 같은 표준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누가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운이 좋게 잘 선택했느냐, 뭐 찍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누가 조금 더 잘 찍었느냐, 이에 따른 한 문제 정도의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 차이를 가지고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놓고 만약에 그 학생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지켜놓고 봤었을 때 본다면 사실은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수능을 한 문제 잘못 찍어가지고 점수는 나쁘지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좋은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 A라는 조금 문제를 잘못 찍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수능이라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맹신이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들,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까지도 다 저는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부를 일부러 못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석차 등급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학교마다 그리고 학급마다 어떤 특정한 교과목을 듣는 학생의 그 구성마다 이제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성적이 1에서부터 9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다 다른 구성을 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객관화해 가지고 그거를 줄을 세워서 점수를 뽑는 거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그 숫자 값에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하기가 어려운 교과 석차 등급을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실질적이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져 있는 학생부 내용과 면접과 또 그런 또 다른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대학의 그 입학사정관 교수님들이 더 알아보고 충분히 근거가 있었을 때 이제 학생부 석차 등급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100 중에 하나 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조금 아쉬운 경우들인데 그런 거를 따진다라고 하면 수능도 사실은 컨닝한 애들이 없을까요? 컨닝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찍어가지고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더 잘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부 조금 부정한 방법을 쓴 분들의 사례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을 조금 지지하고 두둔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수능을 잘하는 지역에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박탈감을 느끼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이제 상당히 지지하고요. 훌륭한 학생들이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아쉬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을 만점 받은 게 아닌 이상 난 내 실력은 사실 만점 받을 때 실수해서 틀렸는데 그 실수한 부분들을 뭔가 내 다른 더 훌륭한 장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사실은 모의고사 보면 계속 1등급 나왔는데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해서 사실 2등급 나왔다. 억울하다. 안타깝다. 하소연하실 때 그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시 수능 100% 전형은 없잖아요. 그런데 종합 전형은 있는 겁니다. 종합 전형은 자소서를 쓰던 면접 때 말을 하던 네가 점수로 보여지는 결과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진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만회할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전형인데 그거를 조금 부정적인 몇몇 사례만 가지고 비판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억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를 막 이렇게 예. 흔들 만한 그런 예. 건 아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제도전의 기회나 어떤 예. 당일 컨디션만으로 좌우되는 예. 수능도 위험한 예. 뭐 어떤 그런 제도일 예. 수도 있다. 뭐 점수를 잘하는 학생은 당연히 좋은 그렇죠. 학생이죠. 그거는 뭐 예. 당연히 학업적으로 예. 열심히 공부해서 예. 좋은 점수를 득한 거니까. 예.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되면은 그 학생부 평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예. 대학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 학생부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예. 변별력 측면에서 예. 궁금해져요. 어떻게 평가가 예. 될지. 저는 사실은 그 대학을 서열화해서 학벌제 자체가 조금 먼저 선행해서 네네. 좀 이렇게 없어지고 네.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적대 어디부터 어느 대학까지가 뭐 어떻고 해서 이렇게 그 배치표. 학교 이름을 쭉 이렇게 외워서 학교 순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점수로 보여지는 숫자만 가지고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대학,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대학 이렇게 되는 게 완화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학 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진학을 했던 간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 해당 전공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서 열심히 해서 더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 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이제 제도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좋은 제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소개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와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좋은 제도를 믿고 신뢰해서 지지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학생들을 더 긍정적인 쪽으로 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청의 그 윗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교육을 개혁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측면에서 그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육감님들 그리고 많은 대학의 그 총장님 교수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제도를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대입 지원관으로서의 뭐 예. 소회랄까요? 아니면 뭐 경험해 하시면서 뭐 이런 뭐 느낀 점이랄까? 예. 뭐 그런 것들 예.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랑 함께 입학 사정관 예. 하셨을 때는 어떠세요? 그 입학 사정관을 할 때는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게 내가 평가 권한이요? 학생을 평가해서 합격시키고 불합격시켜주는 큰 권한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사명감을 갖고 또 강한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런 이렇게 많은 교육과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했는데요. 그 대입 지원관은 그렇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심을 다해서 전력으로 학생을 도와주면 대체적으로 결과가 다 좋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또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 도와준 마음을 이해해서 고마워하고 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도 스스로 보람을 느껴서 좋은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입 지원관으로 일하시는 그 마음이 통하는 여러 동료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라는 정말 좋은 조건에 좋은 도시에서
또 이렇게 마음껏 저를 지지해 주시는 저희 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편하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교육청들도 다 훌륭한 분들의 그런 걸 하지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더 열악한 분도 계시고 조금 더 험지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대입지원관님들의 마음이 다 비슷하고 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고 예, 정말 감사와 지지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예, 직업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만족하고요. 네. 제가 원래 고시생이었거든요. 아, 예, 고시생이었고 뭐 어설픈 고시생이었습니다. 1차 시험도 합격하지 못한 네. 정말 어설픈 고시생이어서 저도 사실은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뭐 그런 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그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대입지원관이 되었고 그 지금 현재 제 그 역할과 그 지금 상황에 정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정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는 네. 없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팀장님과 네. 선생님 그리고 허락해 주신 제가 여기 멀리까지 와서 촬영에 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저희 교육청 관리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지금까지 대구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